한국경제TV를 사랑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박정윤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범지구적인 탄소 중립 노력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은 지금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여러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더욱 빠르게 적응하고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을 모색해야 할 때인데요. 그에 대한 해안을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강성천 원장을 소개합니다. 네, 이 자리에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강성천 원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자 어떤 곳인지 잠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이제 경기도의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종합지원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수출, 판로 확보, 기술 개발, 인력 양성, 그다음에 직접적인 투자 지원까지 종합적인 그 지원을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한 해 예산이 한 3천억 이상 그렇습니다. 되죠. 네. 직원도 지금 한 몇 명 정도 계시죠? 550명 정도. 굉장히 큰 기관이거든요. 네, 지방 공공기관으로서는 굉장히 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네. 경기도에서 소위 말해서 뭐 스타트업이나 벤처나 뭐 중소기업 하려면 네네. 적어도 이 기관 알고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공식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어디 편한 질문. 예. 나에게 있어서 스타트업이란? 스타트업은 이게 표현 적절한지 뭐 첫사랑과 같은. 첫사랑. 예. 네, 달콤한. 항상 잊지 못하는. 네,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대한민국이 정말 고도 성장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창업가들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삼성, LG, 현대 다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5, 60년대 스타트업을 생각했고 또 뭐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이런 분들이 다 스타트업들 했던 혁신가들이었던 거죠. 대한민국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그 창업가 정신, 그러한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그 첫사랑과 같은 그러한 혁신가들 인 것처럼 지금도 그런 혁신가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첫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임기 2년 차를 맞이하셨는데 그동안 뭐 어떤 변화가 좀 추진되었고 성과가 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 심장부와 같은 기업이고 경기도의 어떤 혁신을 통해서 대한민국 혁신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저희의 미션은 경기도 기업들이 정말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 역할을 우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네. 이건 정말 성과가 있는 그러한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을 10대 프로젝트로 저는 정리를 해서 네. 그거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0개 프로젝트를 일일이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보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고요. 네. 두 번째는 경기도를 AI 플러스 경기라는 구호를 했는데 경기도와 AI를 접목하고 AI를 통해서 경기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세 번째는 경기도를 바이오 허브로 만들어보자. 이런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한 10가지 정도 네. 저희가 도민들에게 제시를 하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현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중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일 중요한 가치로 저희는 생각을 해왔고요. 두 번째로 이 전문성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갖고 그리고 투입 중심이 아니고 아웃풋 중심. 이게 결국 성과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과 중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고객인 기업들과 소통과 참여. 이 네 가지를 중요한 이제 가치로 생각을 하고 2년여 동안 이제 이끌어왔습니다. 네. 2년 동안 너무 많은 거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는 원대하게 뒀습니다. 네. 네.
그 좀 전에 이제 10대 프로젝트에 네, 대해서 이제 좀 개요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네. 어느 정도 성과는 좀 많이 나고 있는 편입니까? 대표적인 이제 프로젝트가 판교 플러스 20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예. 판교는 아마 아시다시피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스타트업의 허브 역할을 하는 지역이죠. 판교를 중심으로 경기도 전역에 20군데의 그 우리 스타트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허브와 같은 기관들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경기도에 어떤 사람이라도 좋은 네. 아이디어만 있으면 공간에 대한 걱정 없이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뭐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 그래서 그럼요. 네.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하는 게 이제 판교 플러스 20인데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고요. 네. 이게 잘 가동이 되면 저희 목표는 3,000개 정도의 스타트업을 저희가 키워내는 게 목표인데 네. 26년까지 그게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판교 플러스 20이라는 건 20군데 업체가 아니고 아닙니다. 예, 20 지역을 얘기하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이제 허브로 이제 묶어서 네, 소위 말해서 스타트업의 어떤 그런 천국화로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한 바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CEO 자질을 갖고 있는 건 사실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그러고 이제 많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스타트업이 사실은 생존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뭐 1% 될까 말까. 물론 그게 어떤 그 생태계 조성도 중요한 거고 뭐 자금 조달, 인재 확보 그렇게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거를 벗고 있는 뭐 또 지원하는 그 해안이라든지 아니 지원책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흥원에서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스타트업은 정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 마켓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고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가지고 있는 기술이 검증되어 있지도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받기도 어렵고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렇죠. 창업의 이제 3대 성공 요인이 자금, 인력, 공간 이렇게 이제 보통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창업 3대 요소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공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판교 플러스 20이 이제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볼 수 있고 예. 또 자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펀드를 한 1조 2천억 이상 조성을 했는데 그중에 한 5분의 1 정도는 스타트업에만 들어가는 스타트업 펀드를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한 2,300억 정도 이상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마중물로 해서 스타트업에게 좀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었고 사람의 문제인데 예. 그 창업가에 대한 교육 그리고 또 스타트업에서 일할 수 있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선 8기인데 한 3배 정도 창업 교육을 제가 늘렸어요. 그래서 3,000명 이상 창업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스타트업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에 관련돼서는 IT 인력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저희가 엔비디아, AWS, 구글,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예. IT 실무형 IT 인재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이 필요한 IT 인재들을 좀 공급을 하는 그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또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도전하는 스타트업들을 위한 교육, 멘토링 그리고 이분들을 위한 투자 프로그램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스타트업이나 어떤 벤처 쪽에 투자를 하다 보면 보통 이제 투자한 기관에서 보면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게 미국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나라는 그 투자를 하고 나서 회수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다그친다 그럴까? 좀 압력도 막 행사하고 뭐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그 비즈니스 모델이 빨리 나오는 건 쉽지는 않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뭐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그 건지.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 미국 같으면 벤처 캐피탈의 역사가 워낙 오래돼 있고 예. 또 그쪽 시장이 워낙 크고 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벤처 캐피탈, 모험 자본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키워낸 가장 큰 1등 공신이 그 창업가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모험 자본가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그러한 모험 자본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빅테크가 네.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하면 아직 역사가 좀 짧습니다. 아시다시피 2000년대 초에 첫 번째 그 벤처 붐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벤처 붐이 꺼지면서 상당히 많은 VC들 또는 또 우리 벤처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고 조금 긍정적으로 제가 봤던 거는 중기부 차관할 때 저희도 역사가 이제 20년, 30년으로 가면서 좀 축적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 예. 그리고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일희일비하는 투자는 이제는 과거보다는 많이 그런 관행은
줄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모태 펀드를 투자해서 굉장히 정책적 지원도 하고 있고 또 경기도가 이제 지펀드를 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지역이 이렇게 그 로컬 펀드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점차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 25일 날 이제 경기 스타트업 서밋 행사를 또 크게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좀 뭐 잘 되셨죠?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스페인의 사우스 서밋이라는 그 글로벌 스타트업 그 플랫폼이 있는데 네. 스페인의 사우스 서밋과 공동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사우스 서밋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게 스페인에서 이제 시작된 이제 스타트업 서밋인데 그러니까 스페인이 아시다시피 이제 2008년,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스페인 정부가 그때 지향했던 방향이 이게 스타트업을 통한 경제 혁신,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네. 이제 스페인 정부가 마음을 먹고 사우스 서밋이라는 그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2012년부터 사우스 서밋이 시작이 됐고요. 예. 그쪽 통계에 보면 사우스 서밋을 통해서 투자 유치를 한 12, 3조 원을 했고 예. 유니콘을 7개 이상 배출을 한 굉장히 그 유럽에서는 유명한 그 스타트업 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최초로 사우스 서밋과 스타트업 행사를 했고요. 경기도와 대한민국 스타트업이 사우스 서밋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로 좀 나갈 수 있는 네트워킹을 저희가 좀 만들어 보자.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고요. 예. 경기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스타트업만이 아니고 스페인 스타트업도 물론 있었고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동남아, 싱가포르 세계 한 10여 개국에서 스타트업들이 왔습니다. 한 253개 스타트업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또 VC들도 100여 명 이상이 국내 VC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우리 스타트업과 굉장히 긴밀하게 네트워킹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VC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좋은 행사였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경기도로서는 처음 하는 국제 스타트업 행사였는데 600억 정도 네. 투자 상담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거 성공적이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고 서밋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발전시킬 방향, 예. 보완할 방향은 무엇인지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럼 이거는 이제 연례 행사를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거는 그럼 확정이 돼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저희가 네. 이제 할 생각이고 다만 금년 한 걸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예. 특히 이제 우리 스타트업들 관점에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무엇인지를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가지고 좀 더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예.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예, 한번 그게 보시. 네. 이분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입장에서 이게 행사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바쁜 분들이고 예. 그래서 이분들 목적은 결국은 자기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예. 해외 마켓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 차원에서 좀 더 저희가 내실 있게 더 운영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 예. 대단합니다, 경기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도 이제 스타트업 서밋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분위기 어땠습니까? 작년에 시작을 했고 금년에 두 번째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스타트업들뿐만이 아니고 투자가들도 오고 또 그 유명한 분들도 와서 강의도 하고 IR도 하는 이러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김동연 지사도 방문을 하셨고 경기도 스타트업 22개를 저희가 모시고 가서 이 예. 스타트 서밋에 참가를 했고요. 굉장히 상황이 벌어졌고요. 일단 이 행사를 이제 주관하는 단체가 UKF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United Korean Founders라고 예. 미국에서 초기 단계 스타트업부터 유니콘 기업까지 한인 그 CEO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결국은 UKF가 미국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배 스타트업들이거든요. 예, 선배 그렇죠. 스타트업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현지 진출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빠른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이분들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또 투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간 거고요. 예. 여기에는 뭐 룸과 같은 이제 유니콘 기업들도 참여를 했는데 이분들의 성공 비결, 미국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또 미국에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을 나와야 되는지 이런 굉장히 좋은 조언도 예. 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알찬 기회였고요. 우리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그 좋은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이제 뉴욕 행사도 매년 참가를 하는 겁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제 UKF와 저희 GBS의 경가원하고 MOU를 했습니다. 예. 협력 사업을 좀 더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를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와 또 우리
또 희망하는 대한민국 스타트업들이 UKF를 통해 가지고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주기로 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 이미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한인 스타트업을 포함한 유니콘 기업들이 또 국내에 또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기도를 포함해서. 그랬을 때 우리 경과원이 또 도와주는 쌍방향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MOU를 근간으로 해서 내년에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좀 또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만들었습니다. 광교 테크노밸리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0월 22일 바이오 허브 개소식을 이제 하셨잖아요. 네. 그 바이오에 대한 어떤 그 애정 또 투자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바이오는 뭐 우리가 제2의 반도체라고 부를 정도로 매우 중요한 신산업이죠. 대한민국이 반도체 못지않게 키워야 될 예. 산업이라는 것은 뭐 다들 공감하실 거고요. 예. 대한민국 바이오 기업의 한 30~40% 정도가 경기도에 있고 아, 그렇게나 많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통계를 봐도 한 200여 개 정도 바이오 벤처 기업이 이제 광교 지역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판교가 IT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면 그렇죠. 광교는 바이오 스타트업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고 우리 경과원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조직이 이제 바이오 본부입니다. 네. 원래 바이오 본부가 경기 바이오 센터가 모태가 된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바이오 장비가 있고 연구 장비가 있고 뭐 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간 쌓아온 기업들과의 네트워크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 바이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데 연결을 하고자 하는 게 바이오 허브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저희가 그 광교 바이오 센터 건물 안에 바이오 스타트업 14개 기업을 저희가 엄선을 했는데 딥테크 기업입니다. 딥테크 기업이라는 게 바이오 기술의 수준을 얘기를 하는데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바이오 본부의 인력, 장비, 노하우를 총동원해가지고 이분들을 키우는 거죠. 인큐베이팅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지원을 하고 VC들과의 네트워킹을 네. 통해서 투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저희가 제공을 할 거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수출 지원이라든가 또 R&D라든가 다른 지원 사업과도 좀 연결해가지고 예. 패키지로 지원을 해서 정말 이분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역할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더 나아가서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저희 광교에 광기 테크노밸리 안에 한 25,000 제곱미터 정도 되는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해서 바이오 허브 기관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까지 된다면 네. 광교 테크노밸리가 이제 정말 바이오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크겠네요. 스타트업의, 예. 진짜 허브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IT도 어렵지만 IT보다 더 어려운 분야가 사실 BT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또 이 근간이 다 돼 있군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 자,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펀드에 대해서 1조 원 규모의 G펀드. 네네. 이 부분은 좀 성과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조성 규모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 원래 그 김동연 지사 공약이 2026년까지 1조 원을 조성하겠다는 거였는데 예. 사실은 금년 6월에 저희가 1조 2천억 원을 조성. 벌써요? 2년 앞당겼고요. 조성 규모도 2천억 이상 더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미 목표를 달성할 정도로 성과를 이루었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실제 투자를 해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건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데 벌써 이미 이제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G펀드 투자를 받아가지고 우리 코넥스나 또 코스닥 상장하는 기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네네. 그리고 또 중기부가 선정하는 에비 유니콘에 선정된 기업도 10개 이상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 스타트업의 마중무 역할을 예. 저희는 해나가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저희가 조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투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우리 스타트업들이 G펀드를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기도 전역을 순회하면서 이제 투자 상담회를 계속 열고 있습니다. 계속 열고 있고 네. 또 G펀드 운용사들과 스타트업들이 만날 수 있는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도 계속 두고 만들어서 경기도 스타트업들이 G펀드에 대해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더 방점을 두고 나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경기도 G펀드이기 때문에 경기도 이외 지역이나 기업들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G펀드는 일정 비율은 경기도 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 비율이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나머지 아, 비율은 우리 운용사들이
그거는 자유롭게 그렇군요. 수익이 날 수 있고 또 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도 다 가능할 겁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페어 코리아라고 네. 10월 31일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중소기업 수출 이제 판로 개척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지페어는 이제 99년에 시작이 됐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27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래됐네요. 굉장히 오래됐고 예. 그만큼 이미 브랜드가 생겨 있는 거고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규모로 중소기업들을 위한 수출 박람회를 국내에서 하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대 규모고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 특히 수출 기업의 경우에는 바이어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좋은 품질을 가진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바이어를 만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페어를 할 때 가장 역점을 두는 게 바이어, 해외 바이어를 국내에 이제 초청을 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800여 명의 바이어를 저희가 데리고 왔고요. 우리 한 500개 이상 중소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특히 강조했던 부분은 이제 중국 시장입니다. 뭐 앵커님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의 판매 상당 부분이 왕홍이라는 인플루언서들이 판매를 합니다. 라이브 커머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예. 왕홍들이 판매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중국에도 그때 방문을 했었는데 이 왕홍을 저희가 대여섯 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왕홍이 와서 현장에서 라이브로 한국의 그 제품을 중국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또 진행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바로 중국 소비자들이 이번에 출품한 중소기업 제품을 그 주문을 하고 판매하는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국 시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아직도 그 중국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거든요. 네.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그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또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의 중소기업들만이 아니고 스타트업도 또 자기 제품을 또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네. 한편으로는 또 IR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투자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다채롭게 저희가 이번에 지페어 행사를 했고 많은 성과를 이미 거두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력으로 보면은 이제 뭐 대통령 비서실 산업정책관으로도 계셨고 예, 중소기업 예. 차관으로도 계셨고 네네네. 지금도 뭐 많은 스타트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예. 또 뭐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CEO들도 참 많을 거고 또 그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분들한테 꼭 내가 이것만은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짧게 좀 한마디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스타트업도 글로벌 마켓을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스타트업들도 자기 비즈니스 모델을 짜거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국내 시장을 염두에 두시지 말고 이제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국내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VC들을 설득을 할 수 있고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뛰어넘고 글로벌 마켓을 생각하고 창업을 생각해 보시고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가원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그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혁신 성장의 중심이자 엑셀러레이터로 경기도를 기회의 수도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발전을 늘 파워 인터뷰도 응원하겠습니다. 박정윤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강성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